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물류관리사 학습을 같이 하게 될 정일용 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그 한국 직업개발원에서 크포라고 얘기를 하죠. KFO. 예. 한국직업개발원에서 원산지 관리사 학습을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요번부터 이제 물류관리사 강의를 같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이라든가 물류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저희 그 KF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물류 또는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이 여러분들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보셨겠지만은 무역 또는 물류와 관련된 카테고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격증이 이제 국제무역사라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무역 영어라는 그런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무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하고 있는 또 이제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 원산지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갖고 특히 이제 FTA와 관련된 조금 더 전문화된 자격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뭐 보세사라든가 보세사, 그죠? 그다음에 물류관리사, 그다음에 뭐 유통관리사도 있죠. 그다음에 유통관리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보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법, 수출입 통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보세 화물이라든가 보세 운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갖고 좀 이제 특별하게 만든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신 이제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런 이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통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유통, 좀 뭐 마케팅이라든가 유통 이런 것들과 좀 특화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 이제 저하고 잘 아시는 그런 관세사님들이 다 이제 강의를 지금 맡아서 잘 하고 계시죠. 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원산지 관리사하고 물류 관리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산지 관리사에서 뭐 물류 관리사까지 한번 욕심을 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뭐 제 강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실 테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이제 관세사이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이제 물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실무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뭐 관세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나 이제 무역에 있어서 통관에 있어서 어떤 전문 자격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물류하고도 국제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물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실무에서 접할 수밖에 없죠. 뭐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이제 무역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관세사 생활이 아닌 시험 보기 전이죠. 그래갖고 일반 기업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를 좀 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일반 기업에서 했었을 때 맡았던 일이 구매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물류 관리와 관련된 업무들을 이제 쭉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래갖고 아무래도 구매팀에 있다 보니까 뭐 회사에 있어서 어떤 각종 조직들, 예를 들어 뭐 인사총무라든가 아니면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부서 안에 있는 뭐 원재료라든가 재고관리라든가 이런 분야들, 그 다음에 뭐 회계와 관련된 부분, 전산과 관련된 부분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이제 다 보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전부터 이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학습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과 잘 맞는 그런 이제 자격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이제 아주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그 당시에 취득을 했었죠. 뭐 국무사라든가 무역영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취득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이제 물류 현장에서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각종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물류 관리사에 대한 사전 정보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당연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어디에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과목이 있으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다 이미 알고 계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 보는 시험이죠. 그죠? 상당히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주 보는 시험하고 그렇지 않은 시험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갖고 자주 보게 되면은 뭐 그만큼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 공부만 따로 올인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은 이제 뭐 학업 원래 있던 학생 신분으로서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취득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잠깐 짬을 내 갖고 조금씩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하신다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자주 있게 되면 1년에 뭐 4번, 5번씩 있게 되면은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갖고 계속 미루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보다 보니까 뭐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물류관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과목 자체가 5과목이에요. 5과목이고 그다음에 각 문제당 40문항이 출제가 되죠. 40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고 많죠. 그죠? 개당 이제 2.5점씩이니까 상당히 문제 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다음에 문제 수도 많은데 보기에 나오는 그 지문의 항목도 5개가 나와요. 오지선다형이 되는 거예요. 오지선다형.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지선다형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 버거워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다음에 뭐 다른 과정하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인 자격증과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겠지만은 평균 60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한 과목이든 40점 이하의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꽈락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요 내용 뭐 다른 자격증하고 동일하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다 잘 봤는데 어느 한 과목만 폭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꽈락 때문에 이제 불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갖고 다 망했는데 그중에 이제 특별하게 망한 게 없다. 그래갖고 평균은 한 50점인데 꽈락은 없다. 이런 경우에도 불합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느끼는 또는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수험생들이 느끼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그 중에서 어려운 과목이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과목은 다른 분들도 다 어렵게 느끼시는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이건 좀 할만하네, 내용 이해하기가 쉽네 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냐, 바로 어떤 특정 과목들은 평균을 높여줘야 되는 어떤 전략 과목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일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꽈락을 면하는 정도 또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꽈락을 면해야지라고 그 목표를 정하면 항상 꽈락이 나와요. 물론 이제 꽈락보다 훨씬 더 이제 목표는 높게 정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좀 어렵다. 전체적으로 내 평균을 깎아먹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5과목 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1교시, 2교시 이렇게 5과목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즉 다시 말하면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요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학습을 하시면 되고 요 두 번째 2교시에 보는 이 2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병화 관세사님이라고 아주 이제 유능한 관세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부사항에 물류관리론의 범위에 세부사항이 뭐라고 막 적혀 있어요. 무엇은 제외한다라고. 보니까 화물운송론, 그다음에 보관하역론, 그다음에 국제물류론 제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라고 하면 물류관리론은 원래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그런 과목인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저 3가지 과목은 따로 과목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자세하게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그 학습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좀 일반적인 내용만 하겠다라는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물류관리론은
그 아주 심도가 깊은 과목이 아니다라고 대부분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은 반드시 뭐 90점 이상, 전략 과목이니까 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가장 잘 봐야 되는 과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자체에 내가 전략 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류 관리론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과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운송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국제 물류는 특히나 얘기해서 운송 중에서도 국제 운송 또는 국제 보험, 이런 것들에 좀 특화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 국제 물류니까 당연히 이제 국제 물류와 국제 물류의 어떤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과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관 화용론 같은 경우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과목을 하나 따로 빼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나와 있는 물류 관련 법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실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다 이제 법규라든가 이런 이제 제반 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규제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 모든 법규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물류와 관련된 법규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물류정책 기본법이죠, 기본.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법률,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그 다음에 항만 유통사업, 그 다음에 철도 농수산과 관련된 부분, 이런 법률들만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뭐 나중에 이제 우리 진관사장님하고 설명을 들으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앞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출제 빈도가 높고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적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시면 내가 어느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이제 전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응시율하고 그다음에 합격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자, 우리 첫 번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류 관리론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갖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로 제가 구분을 했고, 뭐 물류 관리 총론,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 그 다음에 녹색 물류와 물류 보안,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을 했어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KF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재 물류관리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일단 기본서 관련해서는 기본서는 현재로서는 기본서는 저희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기본 강의 시간에 배우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제가 PT로 띄워드리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 노트라고 부르는데, 그 강의 노트, 즉 강의 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기본서를 보시면은 과목당 한 요 정도 두께가 되죠. 그러니까 5과목이 되고 뭐 기출문제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한 세트가 막 이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내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심도 있게 마치 이제 그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으실 것 같고, 대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아니면 다른 일들과 병행하면서 이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기본서가 이렇게 두꺼워져 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일단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강의 노트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핵심 부분만 요약한 핵심 요약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그죠? 그래갖고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 이 핵심 노트를 가지고 이제 암기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원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그
핵심 노트다 보니까 축약된 내용만 들어가다 보니까 앞뒤 문맥이라든가 너무 아주 뭐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한 프린트한 데에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적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제가 이때까지 쭉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1년이라는 기간 내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좀 하시다가 이제 그 좀 시험 막바지에 일어나고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학습만 병행하시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자격증 공부만 그 단독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학습과 병행하신다든가 일과 병행하신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렇게 강의 노트를 위주로 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말씀을 드릴 때 이거 자체가 핵심 요약집이기 때문에 이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만 뽑아서 집어넣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중요한데 혹시라도 그 중에서 기출 빈도가 좀 높거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지만 다른 부분과 다 연결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별표 뭐 1개, 2개, 3개 뭐 현재까지는 한 3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1개, 2개, 3개 정도로 이렇게 매겨가면서 할 테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조금 덜 중요하다. 다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덜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좀 파악을 하시면 학습하실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꼭 강의 노트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늘 제가 뭐 다른 뭐 일반적인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자격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회독수예요. 회독수. 다시 말하면은 이걸 처음 맨 앞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쭉 보고 다시 돌아가서 또 보고 이걸 2번 하냐 3번 하냐 이거에 따라 갖고 합격이 되냐 합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를 뭐 10번 20번씩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독수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하고 같이 기본 강의를 한번 쭉 들으세요. 쭉 들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또는 관련된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생소하거나 용어가 낯설어서 생소하거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가장 최근 거 기출문제 한 회차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얘네들이 난이도가 정말 어느 정도 되지? 라고 하는 걸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여태까지 이해했던 게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기본 강의에서 난 이것만 외우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되네? 이런 것들. 아니면 기본 강의에서 이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외우나 막 고민했는데 막상 기출문제 나온 거 보니까 요 정도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회독을 먼저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강의 노트를 위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최근 기출문제 또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기출문제, 물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큐넷을 통해 갖고 다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최종 정답까지 해 갖고 그걸 가장 최근 걸 보시든 아니면 어떤 걸 보시든 간에 다운 받아 갖고 여태까지 한번 강의를 들었던 것과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고 하는 어떤 분포도, 출제 분포, 그죠?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포라든가 난이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내가 이거는 꼭 외워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돌아가서 암기를 하면서 회독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물류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챕터를 하나, 둘, 셋, 4개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기본서라고 불리는 이제 시중에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본서라고 불리는 것들은 요거 내용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연결시키는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A형 문제지를 받을지 B형 문제지를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A형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서에 나와 있는 흐름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B형 문제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틀죠. 같은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문제 번호를 틀죠. 그러니까 B형 문제지를 일반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쭉 앞에부터 했던 내용들이 뭐 맨 뒤에서 배웠던 내용이 앞에 문제에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포괄해서 본다라는 의미만 있으면 되는 거고 순서가 어디 들어가느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총론 보고 그다음에 물류 정보 조직 보고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한번 보고 그다음에 녹색 물류라든가 물류 보안 요런 거 한번 보고 저는 이제 요런 흐름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요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미리 대충 어느 부분에서 좀 이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 물류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과목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좀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범위 자체는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전문적인 거라든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다른 과목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아주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전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목 자체가 전반을 아우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류관리 총론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과목의 그러니까 요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총론, 주로 이제 뭐 용어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 아마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40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절반에서 조금 못 미치는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요 앞쪽 부분에 나와요. 요 앞쪽 부분에. 그래갖고 기본적인 이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류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고 합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를 전반적으로 뭐 표준화한다든가 아니면 유닛 노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파레토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케팅 도대체 왜 물류에서 마케팅이 나오지? 도대체 왜 물류에서 회계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회사 경험을 아직 못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의 조직을 보면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생산과 관련된 게 이제 가장 핵심이니까 생산과 관련된 뭐 생산부, 생산팀 이런 식으로 부르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 부서가 있겠죠, 그죠? 그래갖고 뭐 인사라든가 아니면 뭐 총무라든가 아니면 뭐 재무회계라든가 아니면 구매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업 또는 마케팅, 그죠? 마케팅.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전산, 뭐 IT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이제 회사 조직 내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이제 판매와 관련된 뭐 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요거는 이제 공장 개념을 보신다라고 하면 공장이다라고 하면 공장에서 이제 공장 이건 뭐 예를 들어 갖고 본사, 예를 들어 갖고 이건 뭐 지점 또는 지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의 유형을 봤었을 때 공장은 이제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원재료를 조달하고 원재료 같은 걸 조달하고 그 다음에 뭐 포장 생산 실질적으로 생산 라인에서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뭐 포장도 하고 뭐 분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 본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사부, 뭐 총무부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인사총무라 그래갖고 같이 다뤘는데 요즘에 이제 구분하고 있죠. 인사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인재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총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회사의 흐름 관리 업무, 뭐 경영 관리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4대 보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격리 또는 회계, 재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매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그죠? 영업 마케팅 그다음에 뭐 전산실 따로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또 연구소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연구소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지사는 이제 주로 이 영업 마케팅에 이제 각 지역별 판매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반적으로 담당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물류 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과목으로 봤었을 때 다른 과목들을 포괄하는 관점이다라는 것도 역시 맞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회사 조직에 있어 갖고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물류 관점에서 본다, 물류 조직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 가면 다른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어떻든 간에 다 연결을 할 수밖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물류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본다. 그러니까 회사를 물류 관점에서 회사를 이렇게 조직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류 마케팅도 당연히 이제 뭐 영업 마케팅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언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회계와 관련된 물류 회계도 우리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 제품 판매 가격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 그런 게 어쨌든 간에 다 뭐예요? 가격과 관련된 내용이 다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물류 회계에 대한 내용도 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고 뭐 유통 회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도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물류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묶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죠? 그래갖고 물류가 이제 예전처럼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최신화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과 접목돼 갖고 어떤 식으로 잘 매끄럽게 구현이 되고 있냐, 현대 사회에 맞게끔 잘 구현이 되고 그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갖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물류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요 부분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물류 조직이라든가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회사 업무에 있어 갖고는 약간 인사와 관련된 인사과 뭐 이런 또 총무과 이런 거하고 약간 좀 관련이 되겠죠. 우리가 조직을 물류 조직을 어떤 식으로 짤 것이냐, 이걸 우리가 행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다가 아웃소싱을 줄 것이냐. 그래갖고 뭐 3PL이라든가 4P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내부적인 조직과 관련된 내용도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이 챕터 2에서 여기에서 한 15문제에서 한 20문제까지는 나오고, 여기에서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10문제, 12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뭐예요? 하나의 회사를 기준으로 본 거죠. 하나의 회사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요 안에서도 물류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죠? 자, 하나의 회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에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지고 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생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판매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앞단과 또 뒷단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다른 업체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효율화 시키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급망 관리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전체 흐름에 있어 갖고 우리한테 원료를 조달해 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 물건을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그 판매를 위한 이제 뭐 유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크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 그죠? 공급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공급 사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지만 전체적으로 효율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요. 그래갖고 요거는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갖고 여기에서 뭐 나올 때 뭐 5문제, 뭐 7문제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따로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녹색 물류라든가 물류 보안,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세계적인 추세 뭐 이런 것들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녹색 물류 말 그대로 뭐 환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추측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 재활용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규제,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배출하는 걸 제한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제 쭉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물류 보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01년도에 이제 발생했던 9.11 테러 이후에 강화된 그런 물류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3문제, 뭐 4문제 뭐 많이 나올 땐 그 정도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다, 분포가 되어 있다, 출제 나오는 장소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물류 관리 또는 물류 관리사 또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이제 물류 관리론과 관련해 갖고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거다라는 거 내용을 이제 미리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물류 총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류의 이해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물류관리사를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도대체 물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여기 물류정책기본법,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4교시, 하나, 둘, 셋, 5교시에 보는 물류 관련 법규에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게 바로 이제 물류정책기본법이에요. 그래갖고 이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많이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하고 같이 배우는 과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해서 쓸 거예요. 자, 물류에 대한 정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류관리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물류란 재화라는 게 나오네요. 재화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공급자로부터 조달되어 수요자에게까지 전달되거나, 공급자로부터 수요자한테 전달하는 과정, 이 과정이 나오네요. 과정, 그죠? 무엇을 이런 과정에서. 자, 그 다음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나오네요. 그죠? 공급자로부터 수요자한테 가는 방향,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가는 방향, 이런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는, 즉 운송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그 다음에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재화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가 되는 것이고, 이런 흐름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기능 또는 활동,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물류에 대한 정의를 물류정책기본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물류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재화. 그죠? 재화의 흐름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물적인 유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재화, 즉 유체물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것, 이런 걸 초점을 둔 게 바로 물류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물류는 물적 유통의 줄임말이다. 즉 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유통이 뭘까라고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론에서 배우는 마케팅의 4대 요소라고 있어요. 그게 이 밑에 나와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프로모션, 요 네 가지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의 4요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유통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상적인 유통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물적 유통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상적 유통은 뭐지? 이거는 거래와 관련된 거예요. 거래.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행위,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얘기는 결국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가격을 매체로 해갖고, 그 대금 결제를 매체로 해갖고 소유권이 이전된다. 즉 거래를 갖다가 초점으로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상적 유통, 커머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재화라는 관점에서, 어떤 유체물이라는 관점에서 물류의 흐름으로 본다, 즉 물품의 이동 또는 재화의 이동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물적 유통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유통과 관련된 내용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흐름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 중에서 물품 또 재화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방향이 있었죠.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급자로부터 수요자한테까지 전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대로 소비자로부터 폐기될 때까지. 그죠? 방향성이 좀 있죠. 그죠?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급자로부터 이렇게 수요자까지 한테 가는 것,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항상 순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조달하고 일단 조달하는 건 뭐예요? 원재료를 조달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걸 조달하고 생산하고 완제품이 다 만들어지면 뭐예요? 소비자한테 주는 그런 방향의 조달 물류, 사내 물류, 판매 물류,
요거를 포함한다라는 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조달, 사내, 판매 물류를 일반적으로 순물류라고 해요. 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를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순물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조달은 원재료라든가 반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달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내 물류는 뭐예요? 조달하면 그게 창고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창고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생산 공정에 투입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그 조달 물류, 조달한 이후에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판매 장소까지 이동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내 물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매 물류는 뭐야? 다 생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판매 보관 창고에 있던 물품이 소비자한테 판매를, 즉 상종 유통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에 그 이후에 판매자한테까지 그 소비자한테까지 인도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 물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순물류, 순방향으로 하는 순물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영물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방향의 이런 방향뿐만 아니라 이런 영물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돼. 소비자로부터 우리가 물건을 다시 갖고 오는 경우가 있나요? 판매한 사람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갖고 물건을 교환한다든가 반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했었을 때 같이 팔았던 무슨 포장 용기라든가 자재라든가 포장 용기라든가 자재 아니면 부자재 이런 것들을 다시 갖고 와서 재활용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수물류라고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다 팔았는데 뭐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제 사용 수명이 다 끝나갖고 폐기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갖고 와서 폐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오는, 즉 폐기 물류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방향의 물류뿐만 아니라 영물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구나라는 거. 다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재화를 이런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거,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운송, 보관, 하역, 그죠? 가장 핵심적인 게 물류에 있어갖고의 가장 핵심이 바로 운송, 보관, 하역 뭐 이런 거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되었냐?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게 메인이고, 이게 생기면 이에 이에 부과돼서 새롭게 좀 창출하는 뭐 가공이라든가 조립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수리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상표 부착이라든가 판매, 정보통신 이런 것들도 다 물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거는 바로 운송, 보관, 하역이고 나머지는 약간 좀 서브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물류 관리론 다 배우면 그 다음에 뭐 배우죠? 화물 운송론 배우죠. 그거 다 배우면 또 뭐 배워요? 그렇죠? 보관 하역론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포함된 걸 우리가 물류라는 그런 개념의 정의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갖다가 다 종합을 해보면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물자, 그죠? 물자의 흐름을 공간적으로, 그죠? 운송이죠, 운송.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동하니까 장소를 갖다가 이동하는 거니까 공간적, 그 다음에 시간적, 보관을 하는 거니까, 그죠? 시간적으로 효율화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 컨트롤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류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별거 아닌 정의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중 물류에 대한 정의로서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류에 대한 정의를 써라 이런 건 안 나오고 주관식이 아니니까. 근데 물류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도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 이 정의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서 자세히 배울 거야 라는 것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 조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눈으로 쭉 보시면 앞으로 우리는 유통도 배우고 조달 물류, 사내 물류, 판매 물류, 영물류 이런 것도 배우고 운송, 보관, 하역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물류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도 배울 거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를 해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물류와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용어지만 그 시대에 사용되는 하나의 용어가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의미가 좀 더 확장되기도 하고 그 의미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좀 등장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 물류와 로지스틱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실 때에는 물류, 예전에 쓰던 이런 용어인 물류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이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용어로 조금 더 확대되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전체 그 목록표에서 본 것처럼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바로 공급망 체인 관리, 즉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공급망 관리 또는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걸 먼저 머릿속에다가 두시고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류와 로지스틱스를 먼저 보시면, 자, 물류라는 개념을 우리가 영어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 바로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물리적으로 분배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말 자체에. 갖고 예전에는 이제 물론 지금도 물류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썼던 물류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작은 의미에 있어 갖고 이 물류의 개념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 원재료, 반제품, 완성품을 출발지에서 소비지까지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실현하고 통제하기 위한 두 가지 이상의 활동. 아까 어떤 활동이 있었어요? 운송도 있었고, 보관도 있었고, 하역도 있었고, 포장도 있었고, 유통 가공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물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왔었어요. 그죠? 그렇게 정의를 해 왔었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품을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죠? 핵심.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원재료를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조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이 다 끝난 물품 이제 판매를 해야겠죠. 당연히 각각의 절차에 따라서 그거의 기능들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운송이라는 거 활동, 아니면 보관이라는 활동, 하역이라는 활동, 포장이라는 활동, 유통 가공이라는 활동, 정보라는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 사고예요. 그 당시 옛날부터 있었던 사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제가 언더라인 친 이 기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개념 정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예전에는 이게 뭐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을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운송을 하는 부서 또는 이제 보관을 하는 부서, 판매를 하는 부서에서 각각의 활동만 스스로 알아서 잘 했으면 되는 그런 시절. 이거 약간 옛날 개념이지, 옛날 개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래갖고 조금 더 개념이 확장됐어요. 아, 운송하고 있는 그 운송 부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부서, 생산하는 생산 부서가 각자 알아서 할 말 다 잘한다고 해갖고 될 일이 아니죠. 뭐예요? 이게 같이 다 융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래서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이 생성이 됐는데, 이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군대 용어인 그 병참이란 뜻에서부터 나오기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군인들이 어떤 전투 또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겠죠. 그죠? 탄약도 지원해야 되고, 뭐 총기가 고장이 나면 총기 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원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인원을 어디에서 어디 장소까지 이동도, 운송도 시켜야 되고, 그죠? 5톤짜리 큰 트럭 타고 이렇게 운송도 시켜야 되고, 어떤 특정 지점에 가서 뭐 진지구치를 하게 되면 뭐 천막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밥 안 먹습니까? 식량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수 지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해갖고 지원뿐만이 아니라 땅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병참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 병참이라는 용어가 이제 물류에도 이제 적용을 해갖고 물적 유토의 강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물류를 담당하는 또는 물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무슨 로지스틱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물류 회사죠, 그죠? 물류 회사. 그래갖고 물적 관리를 조금 더 시스템화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로지스틱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은 물류 역시 마찬가지로 물류 효율화를 추구하는 거는 이제 동일하기는 하지만, 얘는 기업 내부의 물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료를 준비하고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생산 과정이 돌아가겠죠. 생산하고 다 끝나고 나면 보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요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 바로 이제 로지스틱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류는 그 물류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운송 기능, 하역 기능, 보관 기능,
이런 것도 이제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잘해보자라는 개념이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 회사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조달할 때에도 회사 내부에 조달할 때에도 운송이 있고 보관이 있고 생산 현장에 투입할 때에도 운송이 있고 보관이 있고 하역이 있고 다 이런 것처럼 그 회사 내에서 기업 내부에서 전반적인 이 기능들을 같이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로지스틱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기업만 잘하면 뭐예요? 그 앞에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뒷단계에 있는 기업하고 당연히 뭐야 상호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앞뒤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과 상호 협업을 통해 갖고 전체적으로 최종 공급 단계부터, 그죠? 원재료를 공급하는 단계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한번 같이 한번 관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급망 관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게 보는 관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개념은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좀 광의의 개념으로 발전되었고 이후에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슬 관리를 하겠다라는 걸로 어떤 운영 방법이 조금 변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물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회사 내부가 됐든 뭐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겠죠. 그 회사 내부에서 각각의 기능, 다시 말하면 각각의 부서예요. 부서에서 자기 부서 일만 잘하자라고 하는 그 기능을 어떤 식으로 효율을 할 것이냐. 나는 운송 담당하는 거니까 운송 담당하는 거에서 어떻게 효율을 할 수 있지? 다른 부서는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런 쪽만 보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생산 쪽만 어떻게 하면 생산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만 보고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했던 그런 개념에서의 개념을 그런 관점에서의 개념을 물류라고 한다면 이걸 기업 내부에서 생산부도 있고 원료를 조달하고 구매하는 구매팀도 있고 그다음에 재고 관리하는 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화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보는 관점이 로지스틱스고 우리만 즉 우리 기업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이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이 기업과 이 기업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즉 SCM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갖고 시중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요거는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각각의 기능만 효율화한다 또는 각각의 기능만 최적화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요거는 최적화하긴 하는데 각각의 기능만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의 전반적인 기능을 다 같이 최적화한다라는 말을 써요.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전체 공급 처음부터 맨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싹 다 전체적으로 효율화한다 또는 전체적으로 최적화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갖고 요거는 뭐 효율이라는 말을 쓰든 또는 최적화라는 말을 쓰는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그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같으니까 다만 그 범위가 요거는 해당되는 기업 내부 안에서의 그 기능 자체에 대한 효율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거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그 기업 내부에서의 효율화 요거는 전반적인 그 기업뿐만 아니라 앞뒤에 있는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갖다가 효율화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조금씩 확장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물류관리사, 그다음에 물류관리론, 그다음에 물류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또 이제 기능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